반갑습니다. 수학원 수학도 함수 특강 1강 시작하겠습니다. 이투스 수학 영역 차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거야. 수학원 수학2를 준비하기 위한 함수 특강 강좌입니다. 함수를 배울 건데 함수가 중학과정부터 고등까지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방대한 거를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다 하고 싶지만 다 한다고 한들 그게 전부 수능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엑기스만 골라서 이제 수학원 수학2를 공부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만 집중해서 공략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가장 볼륨이 큰 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상하로 나눠져 있잖아요. 수학, 뭐 고등학교 고등수학, 수학상, 수학하, 뭐 이제 우리 교과서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그 수학 하편에 해당하는 1학년 2학기 때 배운 내용 중에 뒤에 이제 끄트머리 부분이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배운 게 뭐 집합도 배우고 뭐 확률과 통계, 순열과 조합도 배우는데 그중에 이제 함수라는 큰 덩어리가 있거든요. 수학 상편에서는 방정식, 부등식 배우면서 그 앞에 인수분해, 곱셈 공식, 뭐 나머지 정리 이런 것들을 이제 앞에서 배우잖아요. 또 1, 2차 함수들도 배우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수학에 어쨌든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내용이 그 다음으로 가서 수학 1이나 수학 2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내용들이야. 그래서 이제 가장 이 강좌 6시간인데 그 6시간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게 이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는 여기. 그 다음에 수원 수2의 문항 분석에 대한 내용이 한 20%. 나머지는 10%가 이제 그 이외에 중학과정, 그 다음 뭐 나머지 내용, 수학 상식적인 내용들을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알겠죠?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할 게 함수의 정의부터 시작을 할 거야. 이 함수의 정의도 원래는 중학과정에서 이야기하는 함수의 정의와는 조금 다르죠. 중학과정에서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친구들 셋이 생일 파티를 했어. 생일 파티를 해서 선물을 골라. 생일 파티? 친구 3명이 동시에 생일이야. 그래서 선물을 골라. 그래서 철수가 있고, 뭐 영희가 있고, 그 다음에 현우가 있어. 이 사람이 이게 선물을 고르는 거야. 선물 고를 때 철수는 앞에 거 고르고, 영희는 여기 고르고, 현우는 여기를 골랐어. 그랬을 때 이 선물을 고르는 대응 관계, 뭐 이런 것들을 함수라고 부르기도 할 수도 있고요. 뭐 또는 뭐 이런 것도 있죠. 중학과정에 뭐 이렇게 어떻게 생긴 상자에다가 여기에 어떤 뭐 숫자를 집어넣었더니 이 앞에서 뭐 나누기 2 더하기 3을 해갖고 나오는 그 결과 뭐 그랬을 때 요거를 뭐 함수라고 한다. 이 관계를 함수라고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배우는데 지금 말했던 몇 가지 사례들은 수능에 안 나온단 말이야. 고등학교 내신도 안 나온단 말이야. 이건 그냥 중학과정에서 함수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툴일 뿐이라서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런 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를 하려고 하느냐? 함수의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함수의 정의도 쌤이 이제 일부러 수학적으로 오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엄밀하게 교과서의 그 텍스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교재에 실어놨습니다. 교재는 자료실에 다운받으시면 되겠고요. 이 강좌 보면 강좌 이렇게 다운받는 게 이제 PDF로 올라와 있으니까. 근데 이거 역시 수능에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함수는 뭐라고 하냐면은 자, 이런 관계. 그러니까 x의 각 원소. 이 x가 숫자들이 모여있는 집합이에요. 숫자들이 모여있는 집합입니다. 뭐 이거 1부터 10까지 있고 이거는 뭐 1부터 100까지 있다고 치면은 이 숫자들이 모여있는 집합 덩어리에서 이 숫자와 이 숫자, 이 집합과 이 집합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f를 함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펑션이라고 부르고 그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생긴 표현 역시 시험에 나오죠. 어디서 나오느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확통은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옵니다. 29번, 30번에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확통을 제외하고는 수학원, 수학2에서는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은 한 20년 동안 손에 꼽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정확한 함수의 출발이긴 하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거보다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함수를 자주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래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확통 선택 학생들 자세히 보시고 미적분이나 기하의 학생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어쨌든 이런 숫자들이 모여 있는 집합의 집합.
이 숫자들이 모여있는 집합. 그러니까 있을 수 있죠. x는 집합기호 이렇게 쓰는 집합기호 쓰는 이래서 쓰는 거야. 뭐 1, 2, 3. y는 집합. 뭐 2, 4, 6, 8. 뭐 이런 집합. 그래서 이것들의 집합을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용어는 외우셔야 돼요. 용어는 시험에 나옵니다. 용어는. 자, 이렇게 생긴 요 x와 같은 요 화살표를 쏘고 있는 대응 관계에서 출발이 되는 요 x를 갖다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은 쌤이 진한 글씨로 써놨어요. 그리고 대응이 될 수 있는 집합, 이걸 우리가 공역이라고 봅니다. 공역. 그리고 정의역과 공역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부릅니다. 뭐 가볍게 이해할 수 있겠죠? 나 아직 확 와닿지가 않을 거야. 근데 이제 왜 확통해서 시험에 나오느냐? 여기서 이걸로 대응했을 때 가조건과 나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왜 수원수투에서는 안 나오느냐? 이걸 알아야 돼. 왜 확통해서 나오는데 수원수투 미적분에서 안 나오느냐? 그럼 수원수투 미적분은 함수가 아니니까 싹 다 함수거든요. 싹 다 함수인데도 안 나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함수, 수원수투의 함수는요. 전부 다 함수가 연속 함수야. 연속인 걸 주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이 실수 전체거나 실수의 특정 구간인 걸 배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수 전체의 집합이야. x가. 그럼 그 x를 이렇게 집합기호로 쓸 수 있겠어요? 이렇게 쓰면은 이게 원소 나열법인데 원소 나열법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게 x, y 이게 지금 1, 2, 3, 2, 4, 6, 8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가 함수 이렇게 쓰거든요. x 집합이 y 집합과 f에 의해 대응이 돼 있다. 1은 어디에 대응하고 2는 어디에. 근데 이거는 불연속인 함수, 원소 개수가 유한한 것에 쓰는데 확률과 통계에서만 이 유한한 게 나온 거고 수원수투 미적분에서 이게 안 나온단 말이야. 그냥 1부터 x가 1에서부터 2까지인 실수야. 그러면은 여기 함수 개수가 정역의 원소 개수 몇 개입니까? 무한히 많거든요.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고1 과정의 함수를 출발할 때 배웠던 가장 익숙한 형태의 함수 표현이 이거지만 슬프게도 우리가 배우는 수원수투에서는 더 이상 얘는 만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 한 번씩 소개는 하되 여러분이 확통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가볍게 보시고 진짜 중요한 수원수투스러운 거에 집중을 해라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일단 용어를 정의역과 공역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이제 함수에서 이게 대응이 되거든요. 대응이 되거든요. 예를 들겠습니다.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은 자기의 정의역의 원소를 2배 뻥튀기한 원소로 대응하는 함수야. 그러니까 1은 2로 가고 2는 4로 가고 3은 6으로 가는 이 함수인 거야. 이 원소를 2배 뻥튀기 시키는 함수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집합 하나 있거든요. 2하고 4하고 6만 모아놓은 집합.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치역. 자,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역의 일부 안에 치역이 있는 거죠. 공역의 일부에 치역이 있는 거야. 공역의 부분. 근데 어떨 때는 공역과 치역이 같을 수도 있죠. 치역이 더 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풀거나 수학원 수학수를 풀 때는 정역은 실수 전체 집합. 그 다음에 뭐 공역은 또는 치역은 뭐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 대응되는 어떤 함수가 있다. 땡땡땡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이 말이구나. 용어를 모르면 아예 출발을 할 수가 없잖아.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데 아까 말했지만 연속 함수들은 1부터 2 사이의 숫자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1.1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한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했지만 무수히 많은 실수끼리 대응하더라도 정역의 원소를 2배 할 수는 있지. 그지? 정역에서 집합을 x라고 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 하나하나를 보통 나타낼 때 스몰 x라고 많이 써. 스몰 x. 그리고 이 y에 있는 원소 하나하나 알갱이를 우리가 스몰 y라고 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러한 상황을 수학적으로 다르게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우리 많이 봤지? y는 fx. 요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수학원 수학2 미적분에서는 이게 나오는 거야. y는 fx. 그럼 이거는
집합의 관계. 이 흰색으로 표현한 거는 집합들의 관계를 함수로 표현한 거고요. 이건 뭐냐면 원소들의 관계를 함수로 표현한 겁니다. 이 x나 y는 이게 원소야, 원소. 정의역의 원소, 공역의 원소들이 F에, 정의역의 원소가 F에 의해서 공역의 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역의 원소 2가 F에 의해서 4로 대응됩니다. 이게 스몰 x고 이게 스몰 y인 거야. 근데 스몰 x, 스몰 y가 특정한 숫자 하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냥 x, y. 근데 요거랑 비교하기를 B는 FA 이렇게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럼 요건 무슨 말이냐면은 A라고 하는 것의 숫자가 F에 의해서 B에 대응된다는 뜻입니다. 뭐 우리가 많이 시험에 나오는 F3이 얼마입니까? 하면 우리가 이렇게 4라고 쓰잖아. F3은 4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3이라고 하는 X값이 F에 의해서 Y값이 4가 됩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런 건 수원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표현은. 그렇지? 이 표현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Y는 fx라고 쓰면 이 xy가 변수고요. 뭐 B는 fa라고 쓰면 보통 A, B는 특정한 숫자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거나 같은 의미인 거야.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집합끼리 표현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요거는 확통에서 주로 나온다. 뭐 정리가 좀 됩니까? 선생님 강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요한 내용은 자세하게 하되 좀 지엽적인 내용들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고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담이 별로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사실 되게 많지만 임강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수능이 앞으로 뭐 200일 남았다고 치면은 하루에 수학 공부 5시간 한다고 치면은 여러분 앞으로 1000시간밖에 수학 공부를 못 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 1000강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1000강 들으면 강의만 듣다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딱 공부할 수 있는 그 유한한 시간에 쪼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가능한 한 핵심만 골라서 사담 없이 바로 직진해서 강의 진행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책에 있는 교과서의 표현 중에서 좀 어색한 걸 잠깐 봐볼게요. 요거는 이제 대강 알겠죠? 요거 지울게요. 자, 책에 있는 표현 중에서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fx 바 보이나요? x가 x에 포함이 돼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학은 기호가 되게 많잖아. 수학은 압축적인 언어와 기호와 표현으로 돼 있는데 이런 압축적인 표현이 사실 수학을 좀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알고 나면 별것도 아니야. 그러면 시험이 나오느냐? 엄밀하게 말하면 안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메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겠지 하면서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시고 이건 가볍게 보시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쉽게 읽어집니다. 자, 읽어보면 이게 이제 집합에서 원소, 이게 원소야. 이게 집합에, 얘가 집합의 원소야, 원소. 얘가 집합이야, 집합. 이거는 집합과 명제단원에 나옵니다. 그래서 x라는 원소가 집합 x, 정의역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일 때 이거는 집합과 원소 사이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이 수학 기호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원소가 집합 x에 포함되어 있을 때 정의역의 원소 x에 대해서 fx가 뭡니까? 아까 이게 y랑 똑같잖아요. y. 이게 y랑 똑같은 거 y. 정의역의 원소를 함수 f에 의해서 대응을 시키고 나서 얻어지는 결과를 요거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야. 이게 집합의 조건제시법이죠. 그리고 조건제시법, 원소나열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도치강좌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의 집합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런 거야. 이 집합은 fx가 원소야. 그 fx는 뭐냐면 정의역의 원소를 fa에 대응시키는 원소인 거야. y인 거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치역을 나타내는 정확한 표현인데 이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과연 내가 이렇게 생긴 거를 치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느냐?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가볍게 보시고 치역은 그냥 정의역의 원소가 f에 대응된 것들을 싹 다 모아놓은 거구나. fx를 싹 다 모아놓은 거구나. 그리고 이 fx를 부른 용어가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그래요. 함수값. 그러니까 함수값들의 집합이 치역인 거야. 함수값은 y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fx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것들이 치역입니다. 이
설명이 여러분 교재 4페이지에 쫙 나와 있어요. 4페이지 같은 거는 혼자 보면은 하는 느낌이 들겠지만 막상 하고 나면은 별거 아니죠. 자, 됐습니까? 한 10분 정도에 걸쳐 갖고 설명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함수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함수들이 종류가 있어. 여러분 교재 보면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수능 시험에 나옵니다. 뭐 함수 fx가 뭐 1대1 대응일 때 뭐 줘도 되고, 또는 또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가 돼야지만이 생기는 성질, 뒤에 가면은 뭐 역함수가 있다, 뭐 증가한다, 감소한다, 막 이런 표현들이 수학원 수학도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시험에서 이렇게 안 나오지. 다음은 1대1 대응입니까? 1대1 대응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야. 이거는 수능 수학 문제가 아니에요. 내신에서 뭐 그냥 예제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러분들 두 번째 보면은 함수가 이거 용어들은 선생님 빨간색 써줄게요. 용어들은 외워야 됩니다. 1대1 함수, 그 다음에 1대1 대응. 자, 요 표현들은 수능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개념 강의를 공부하면서 나오는 표현이야. 1대1 함수가 뭐냐? 이것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x1하고 x2가 다르면 언제나 fx1하고 fx2가 다르다. 이게 1대1 함수의 특징인데 이걸 보고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x값이 다르면 언제나 y값이 다르다는 뜻인 거야.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른 거야. 예를 들자면은 x가 있고 여기 아까 1, 2, 3이 있다고 치면은 y가 있고 여기가 1, 2, 3, 4가 있다고 치면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면은 이거는 1대1 함수죠. x값이 다르면 y값이 전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요렇게 안 되고 이게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면은 x값은 다르지만 y값이 똑같은 게 있지. 그럼 1대1 함수가 아닌 거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생긴 거는 확률과 통계에서 주로 나와요. 뭐 가조건 함수는 1대1 함수이다. 나조건 이러면서 이제 확통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잘 봐야 되고, 그럼 수학원 수학투 하는 학생들은 과연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함수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놓은 게 우리가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 그래프가 뭐냐면 x가 x축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y축이 있으면 우리는 사실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보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점이 예를 들자면은 3,2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말의 수학적 의미는 이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에다가 이게 x좌표고 이게 x좌표고 이게 x성분이 y성분이잖아. 그럼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y값이 2가 됩니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이 말인 거야. 이 그래프가 3,2를 지났다는 뜻은 f3은 2란 뜻인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3,2예요. 자, 근데 요거를 쭉 그어봤더니 여기 3,2가 있고 요 점이 지금 2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이라고 적혀. 1.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1,2야. 1,2야. 그러면은 f1도 2란 뜻인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x값은 달랐지만 fx 값이 똑같은, y 값이 똑같은 그런 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1대1 함수가 아닌 거죠. 뭐가 1대1 함수냐? 이런 거 1대1 아닌 거야. 1대1 함수가 아닌 겁니다. 그럼 뭐가 1대1이냐?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그냥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는 거. 그러면은 이거는 x값이 다르면 y값이 무조건 다릅니다. 이렇게 아무리 그어봤자 똑같은 점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점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대1 함수이고 1대1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따라서 나중에 무슨 성질이 성립하냐면은, 자, 어떤 함수가 1대1 함수야. 이 표현은 수능에서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알고는 있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 함수가 1대1 함수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함수가 증가만 하거나 또는 감소만 하거나, 또는 의미는 둘 중에 하나니까 증가만 또는 감소만 하는 함수입니다. 함수가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거나, 이것처럼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오르막길이다가 내리막길이면 안 되는 거야.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1대1 함수가
아니고 요거는 1대1 함수가 되고 우리가 배운 함수 중에서 수학원 수학도에서 지수로그 함수는 1대1 함수이고 삼각함수,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1대1 함수 아니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4차 함수 같은 경우도 1대1 함수가 아니고 1차나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1대1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것은요 바로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엄밀하게는 1대1 대응이 돼야지 역함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고1 과정하고 조금 포커스가 다른 게 고1 과정은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음은 함수가 되냐 안 되냐, 함수가 되냐 안 되냐, 정역의 모든 원소가 화살을 쐈느냐, 함수가 되냐 안 되냐, 1번 됩니다, 2번 안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고1 과정을 자세하게 배우는데 쌤은 안 합니다. 왜? 수능에서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일은 없거든요. 당연히 지수로그 함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서. 그러면 좀 지엽적인 부분은 쳐내고, 그러니까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관계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별거 아닙니다. 요거는 뭐냐면 1대1 함수이면서 추가적으로 공역과 치역과 공역이 똑같으면 1대1 대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1은 1로, 2는 2로, 3은 4로 가고 숫자가 하나가 남아도 1대1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겹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대1 대응인 것은 완전 맨투맨이야. 내가 10개면 상대방도 10개고 다 하나씩 하고만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긴 게 1대1 대응인데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수원수투에서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고 그래서 정확하게는 1대1 대응인 게 역함수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1대1 함수라고 하면은 이제 공역과 치역과 뭐 이런 정역과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하게 되면은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있고 뭐 1대1 대응이면은 1대1 함수이기도 하죠. 뭐 그런 관계인데 이런 건 가볍게 보세요. 자, 그냥 앞에 것만 따서 얘기할게요. 1대1이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고 알겠죠? 1대1이면 역함수가 있다.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고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기본기가 좀 올라온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대화를 합시다. 알겠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명이 여러분 교재에 5페이지에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 5페이지 보면 아랫부분에 이제 수학원 수학투와 관련해 가지고 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있잖아.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이런 2차 함수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게 두 개가 있으면 1대1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X1과 X2에 대해서 함수값이 똑같을 때 안 되는 거야. 근데 수학원에서 배우는 지수함수 어떤 식으로 긋더라도 만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수학원에서 배우는 로그 함수 어떤 식으로 긋더라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학2에서 배우는 3차 함수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긋더라도 하나밖에 없어서 1대1 함수인 게 있지만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도 있지만 나중에 4강에서 배우거든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대1이 아니고 요거는 1대1이 되는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학생들 하고 싶은 학생에서 잠깐 코멘트만 해주면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는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고 실수 전체인지가 나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정의역은 실수 전체지만 공역은 뭐 Y축보다 X축보다 위쪽이니까 0보다 크다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공역을 제한하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 공역은 0보다 크다만 되면은 그 범위 안에서는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이제 그 밖에 가벼운 함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밖에 함수. 상수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등함수가 있습니다. 교재랑 순서가 반대네요. 자, 이런 것도 이제 보통 시험에서 자주 우리 공부하면서 등장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알아놔야 돼요. 항등함수는 뭐냐면 언제나 x값과 y값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y는 x 또는 fx는 x 이런 게 항등함수예요. 그러니까 y는 fx에서 y는 x인 그러니까 fx가 x와 똑같은 거. x에 2를 집어넣으면 1이고 1,2를 지나고 x에 2를 집어넣으면 2,2를 지나고 그러니까 요걸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y는 x라는 그래프가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거든요. y는 x. 그래서 y는 x라는 직선이 바로 항등함수고요. 뒤에 가서 이야기하는 역함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선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상수함수는 뭐냐면은 어떤 x 값을 갖더라도 이게 똑같은 하나의 값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1이어도 2로 가고 2여도 2로 가고 3이어도 2로 가고 100이어도 2로 가고 이런 게 대표적으로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런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 말고 x축이 있으면은 이런 게 상수함수예요. y는 k. 그래서 1이어도 k이고 2여도 k이고 100이어도 k이고 1000이어도 k이고 항상 k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가 상수함수입니다. 됐습니까? 자, 요 내용이 교재 5페이지까지 내용이고요. 우선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 중에서 첫 번째 파트가 끝났어요. 계속 할 겁니다, 지금. 끝난 거 아니야. 강의 끝난 게 아니야. 자, 여기까지 해놓고 보니까 할만합니까? 약간 괜찮죠? 괜찮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야. 이걸 안다고 수능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느냐 하면은 당연히 갭이 있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수학원 수학들을 공부하다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이고 뭐 공역이 어떻게 되고 치역이 어떻게 되고 뭐 증가함수고 상수함수고 뭐 항등함수고 뭐 1:1 대응이고 이런 말들이 수원수투 확률과 통계 같은 데서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랬을 때 개념이 혼동이 돼서 그 수원수투를 시작할 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실어 놓은 겁니다. 아직 예시가 안 나왔지만 이번 시간 끝날 때쯤 되면은 또 선생님이 예시를 계속해서 들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함수를 지금부터 이동을 시킬 거야. 그래프를 이동을 할 겁니다. 평행이동, 대칭이동인 겁니다. 자, 준비됐나요? 시작합니다. 자, 교재는 6페이지예요. 함수의 평행이동, 제일 처음에 점의 평행이동과 그 다음에 도형의 평행이동이 나오는데 그럼 갑자기 이제 사실 중간 과정을 이렇게 점프를 한 거야. 뭐냐면 함수 이야기를 하다가 원래 교과 과정은 역함수도 이야기하고 합성함수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도형도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도형과 점을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을 하는 교육과정의 구성인데 바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수학원 수학들을 공부할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평행이동이 등장을 하거든요. 바로 등장하거든요. 인사이트 수학원 지수로그 하면서 하다 보면 바로 뭐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보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함수를 이동한다는 게 뭐냐? 이 함수의 아까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거는 잊어버리세요.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긴 함수의 대응 관계는 확률과 통계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우리의 머릿속은 정역도 무한히 많고 공역도 원소가 무한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함수를 이야기할 때 그래프를 가지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거야. 알겠니? 그러면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까처럼 X축, Y축 이렇게 생긴 좌표 평면 여기다 원점 뭐 이것도 잠깐 설명하면은 직교좌표라고 부르는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X축이 실수값이 쫙 들어가 있고 Y축도 실수값이 쫙 들어가 있을 때 어떤 특정한 X, Y를 여기다 이렇게 찍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뭐 2,3 이러면은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가는 걸 찍는 건데 점 하나를 찍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수학원 수학2는 무수히 많은 점을 찍어서 이 점들을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뭐 곡선들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그래프라고 부르고요.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출발은 점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점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이 있어요. 그 점을 선생님이 잠깐만 여러분 책하고 노테이션 똑같이 쓰겠습니다. 어떤 점 P가 있는데 그 P를 X, Y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점을 X, Y라고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그 X, Y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지금부터 평행 이동을 할 거야. 평행 이동.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시킬 겁니다. 이렇게 X축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 점을 이 점으로 한 방에 빵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킬 겁니다. 이걸 우리가 평행이동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X축에 평행하게,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평행이동이라고 부르는데 그 평행이동을 하고 나서 얻게 되는 최종적인 점, 그 점을 우리는 P'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P'이라고 했을 때 이거 이제 편의상 X', Y'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이제 이 둘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점의 평행이동이에요. 이게 어렵지 않죠? 어떻게 되느냐? 딱 눈으로 보면 알죠? 이 점하고 이 점은 X축으로 A만큼 이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X'은 X 더하기 A예요. 그 다음에 Y'은 Y 더하기 B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A만큼 이렇게 B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X가 여기서의 X'하고 비교하면 A만큼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똑같습니다. A, B가 음수면 반대가 되겠지만 어쨌든 식 자체는 똑같단 말이야. 이게 점의 평행이동이에요. 끝입니다. 끝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 쉽게. 어떤 점 2,3이 있는데 이거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 2에서 1만큼을 뺀 1, 3에서 4만큼을 더한 7인 거야. 끝입니다. 1,7로 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점을 이동하는 거는 수학원 수학도에서 안 나옵니다. 그럼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교재 중간쯤을 보면은 도형의 평행이동 보이나요? 도형이라고 하는 게 뭐 삼각형, 사각형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의 평행이동.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평행이동. 3, 4차 함수의 평행이동. 이해되겠어요?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책을 보면 또 학생들이 어색한 수학기호 하나가 나와요. F의 X, Y는 0이라고 하는 어색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거 별거 아닙니다. 한쪽은 X, Y가 섞여 있어. 한쪽은 는 0이야. 이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했고요. 아까 뭐 Y는 X. 이런 게 도형이야, 도형.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면 넘겨가지고 X-Y는 0으로 만든 거야. 한쪽을 X, Y 이렇게 넘기시면은 X, Y 섞어놓고 나머지 한쪽은 는 0. 근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함수를 배우지만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미적분 같은 데서는 뭐 음함수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요. 고1 과정에서 원도 등장을 하고 직선 중에서 X축이나 Y축에 평행한 직선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함수의 관계에서 대한 것보다 좀 더 확장된 개념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잠깐 들면은 도형이니까 그래프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거 무슨 도형이에요? 이게 원이거든요. 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입니다. 근데 이 원은 Y는 그러니까 요거랑 비교해서 표현한 게 뭐냐면 Y는 fx. 지금까지 Y는 fx를 배우는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걸 배우냐고 물어보면은 Y는 fx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차 함수, 2차 함수, 다항함수, 지수로그 함수의 그 함수인데 고등교육과정 수능에서 원도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이걸 넘겨가지고 막 뿔마 루트를 씌워서 구하면은 뭐 어거지로 만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Y는 fx 형태로 예쁘게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거를 표현할 때 한쪽으로 넘겨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은 0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원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야. 이렇게 나타내는 게 직선을 나타내는 표현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더라도 똑같이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원을 평행이동할 일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꺼번에 같이 하려고. 근데 좀 힘든 학생들은 그냥 요거 빼도 돼요. 왜? 수학원 수학도에서 대부분은 Y는 fx 형태입니다. 대부분은. 한 90%는. 이렇게 표현된 형태가 일부 있어.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 수능에 이것도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뭘 하느냐? Y는 fx를 또는 fx, y를 지금부터 아까 보세요. 이렇게 점을 이동했던 것처럼 최종 결과가 뭔지를 보려고 하는 거야. 봐봐 해볼게요. 보세요. Y는 fx나 f의 괄호 열고 x, y는 0이거나 이거를 지금부터 이렇게 할 겁니다.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과연 뭐가 될 것입니까? 이걸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뭐가 될까?
라고 하면은 선생님 아까 받으니까 잠깐만 이거 뭐였더라? x, y가 이렇게 이동하면은 뭐가 됐죠? x 더하기 a, y 더하기 b가 됐거든요. 그러면 오케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y 더하기 b는 f의 x 더하기 a라고 쓰면 안 됩니까? 라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이게 틀렸다고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틀렸어요. 뭐가 답이냐?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 나면은 y-b는 f의 x-a가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이동을 하고 나면은 f의 괄호 열고 x-a, y-b가 는0이 됩니다. 그러니까 x 자리에 x 빼기 a, y 자리에 y 빼기 b를 집어넣는 게 도형의 평행이동이고, 사실 평행이동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요것만 외우면 돼요. 왜? 수능, 수학원, 수학2에서는 이것만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OT 시간에 쌤이 기출문제 예시를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뭐 예시 들어서 y는 a의 x-1제곱 이런 게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y는 a의 x제곱을 x축을 얼마만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 아니에요. 1만큼이에요.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헷갈려서 틀린 학생들이 초급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생기죠. 자, 여기까지는 알겠니? 좋아. 그러면 이제 궁금한 학생들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 이제 외우려고 하니까 외우긴 외웠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더하기를 써요. 왜 마이너스 씁니까? 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정확한 증명을 쌤이 도치 강조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서 쌤이 증명을 실어놨는데 이 강좌의 목적이 막 증명을 하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증명을 하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면은요. 이때 요 x와 평행이동이 끝나고 나서 이 x는 같은 x가 아니에요. 다른 x인 거야. 다른 x인 거야. 같은 x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인데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걸 평행이동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그러니까 이 점에서 x, y랑 여기서의 x, y는 다른 xy야. 그러니까 수학 기호가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앞에 썼던 논리가 똑같지가 않은 거죠. 자, 그에 반해서 너무 따라오세요. 그에 반해서 x, y를 평행이동하고 나서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고 쓰시면 그때 요 x와 요 x는 동일한 x입니다. 같은 x입니다. 그러니까 점의 이동과 그래프의 이동이 딱 봤을 때 뭔가 식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원리인데 달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점의 이동을 할 때 이 x랑 요 x는 서로 동일한 x고요. 같은 x고요. 함수의 이동에서 요 x와 요 x는 서로 다른 x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다른 걸 갖다가 왜 이렇게 씁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x 프라임이 맞아요. 이런 거야. y 프라임 빼기 b는 f의 x 프라임 빼기 a라고 쓰는 게 맞지만 프라임을 모든 이동하거나 써버리면은 이게 어색하기 때문에 그냥 그 프라임을 빼고 이 x랑 이 x는 다르지만 그냥 x하고 y의 관계라는 수학 기호로 x, y를 쓴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나면은 점의 논리하고 다르구나. 그리고 이런 거지. 아까 했던 것처럼 x 프라임은 x 더하기 a니까 x 자리에 x 프라임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 x 자리에다가 x 프라임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은 거야. 그 프라임을 떼버린 겁니다. y 자리에다가 y 프라임 빼기 b를 쓴 건데 그 프라임 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평행이동하기 전에는 x, y의 관계, 평행이동하고 나서는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 이 관계가 바로 평행이동의 내용이고요. 자,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여러분 교재에 6페이지에 제일 아랫부분에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건데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그 박스 안에 지금 요거를 주로 써놨거든요. 그 밑에다가 요거 써놓으세요. y는 fx가 평행이동하고 나면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고 나면은 y 빼기 b는 f의 x 빼기 a가 됩니다라고 필기해 놓으시고, 자, 요 내용이 평행이동 내용의 전체입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자, 이제 하나가 더 남아있죠. 이번 시간에 교재 7페이지로 넘어가서 대칭이동을 보겠습니다. 대칭이동.
할만한가요? 1강이 제일 힘들어요. 선생님이 항상 보면은 1강을 마지막 끝날 때까지 강의 듣고 마침표 찍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중간에 듣다 꺼버리는 거야. 근데 1강이 가장 힘들고 1강을 제대로 소화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오히려 2강, 3강은 볼륨이 작거든요. 그리고 순탄하게 마지막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세우는 거 좋아요. 아, 내가 원래 항상 뭐든지 하다가 중간에 멈췄어. 중간에 그냥 엑기스만 뽑아먹고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차윤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이번 수능 내신을 준비하는 이 기간에서는 마지막까지 끝장을 보겠다. 왜? 나는 과거와 달라진 새로운 내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세우시고 중간중간에 지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를 격려해주는 그런 아이템들을 준비를 해야 돼. 예를 들자면은 6강이 되게 짧잖아. 근데 6강을 완강을 딱 하고 나서 내가 평소에 먹고 싶었던 치킨을 한 마리 사서 먹고 싶다. 피자를 혼자서 한 판을 다 먹고 싶다. 아니면 어디 무슨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엄청 비싼 무슨 프라푸치노를 추가해서 먹고 싶다. 이런 조그만 계획들을 세우고 거기에서 약간의 성취를 얻고 거기에다가 뭔가 보상을 얻고 이 루틴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사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공부를 계속 하는 줄 알아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 보상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봐봐요. 공부를 했어. 중간고사 시험을 봤어. 잘 봤어. 선생님도 칭찬해주고 친구들도 격려해주고 부모님도 우아를 해. 그리고 나도 기분이 좋아. 이게 사실은 보상인 거야. 그리고 그 보상 체계에 따라서 또 다른 무언가를 하고 이루어내고 그 즉각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부에 재미를 느끼고 쭉 하는 겁니다. 근데 공부는 그래도 보상과 노력하는 것의 그 텀이 되게 길잖아. 이걸 더 짧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즐겨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친구들하고 카톡을 해. 누구누구야 어제 뭐 했니? 라고 해서 뭔가를 시도를 했어. 근데 만약에 익십을 당하거나 안 익십을 당해서 답변이 안 와. 그럼 재미가 없는 거야. 연락 안 하는 거지. 근데 뭐뭐 했어 한데 뭐뭐 했다라고 답변이 오고 티키타카가 되면서 이게 핑퐁이 되면은 그 연락하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흥미가 있고 계속 하게 되는 거야. 또 SNS를 해. 인스타를 해. 눌렀어. 그랬더니 무슨 영상이 나와. 무슨 사진이 나와. 눌렀어. 그러니까 이 누르는 행위도 굉장히 번거로운 행위거든요. 근데 눌렀더니 마치 심리학에서 쥐에다가 전기자극 주는 것처럼 눌렀더니 보상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SNS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공부는 그에 비해서 즉각 반응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루함과 노력과 인내가 필요해.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SNS 잘하는 사람보다 비율이 훨씬 더 작은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합니다. 대칭이동. 대칭이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너무 지엽적인 대칭이동을 하지 않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X축, Y축, 원점 이런 거에 대칭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야. 이런 직선이 있어.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거야. 그럼 대칭이동 어떻게 하는 거죠?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똑같게, 그리고 이걸 연결하는 선분과 이걸 연결하는 선분이 서로 수직이 되게 이렇게 만드는 게 대칭이동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을 한다고 치면은 이런 거죠. 이 점이 2,-3이야. 그러면 이 점을 대칭이동해서 이렇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과연 이 점이 얼마가 될 것이냐 라고 하면 딱 보면 알겠지만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은 그림상으로 봤더니 이 점하고 이 점은 X 성분이 똑같죠. 그 대신 아래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거나 위에 있는 게 아래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똑같게 아래에 있는 걸 위로 접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2,3이 되는 거예요. 2,3이. 그래서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아래로 3만큼 가면 이건 위로 3만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X축에 대해 대칭이동을 했더니 이 점의 X 성분은 똑같고 Y 성분만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하는 거지.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거는 X, Y로 나와 있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X, Y가 있는데 이 X, Y를 이렇게 하는 거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될까? 또 이렇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과연 어떤 점이 될까? 이거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뭐가 될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X축에 대칭 이동하는 거 보니까 방금 뭐가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y가 되면서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 외우기 편한 게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 x 말고 y가 부호가 바뀌네. 그럼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뭐가 될까? 여기를 y축이라고 잡게 되면은 대칭 이동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서 2점이 되는 거죠. 그럼 2점과 2점은 이번엔 y가 똑같이 3, 3으로 똑같고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만큼 가면 이건 이쪽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가야 돼서 마이너스 2,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가? 마이너스 x, y가 되는 거죠. x축으로 이동한 거랑 y축으로 이동한 거랑 반대. 원점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리면 2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점의 특징은 뭡니까? 제 3, 4분면이고 보면 알겠지만 y의 부호도 반대가 되고 x의 부호도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이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는 거구나. 외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을 이동할 때는 이렇게 되는데 자, 아까도 말했지만 점보다는 그래프를 이동할 일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x, y가 아니라 y는 fx를 이동하면 과연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는 거야. 똑같아요. 이거를 똑같이 x축에 대해서 이동,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그 다음에 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하면은 뭐가 되느냐. 자, 그러면 아까 평행 이동했던 거랑 어떻게 뭐가 달라지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렇습니다. 점으로 보면은 이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했던 X'이고 이게 아까 말했던 Y'이거든요. 그러면 이 X'은 X랑 똑같고, 그죠? X'은 X랑 똑같고, Y'은 마이너스 Y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Y는 fx의 x 자리에다가 뭘 대입하느냐? fx'을 쓰시고 여기는 마이너스 y 프라임을 쓸 수가 있죠. 왜냐면 y 프라임 마이너스 y니까 y 자리에는 마이너스 y 프라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내가 원하는 x축에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인데 여기서 아까 프라임을 빼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y 마이너스 y는 f의 x 이렇게 쓰는 게 내가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예요. y는 fx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야? 점의 이동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평행 이동과 다르게 평행 이동은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되는 게 함수 fx를 이동하게 되면은 뭐 y 빼기 b는 f의 x 빼기 a가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었지만 대칭 이동은 점의 이동도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래프에 대한 대칭 이동도 어떻게 돼요?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서 사실상 점의 이동이나 그래프의 이동이 혼동이 될 게 없는. 그러나 원리는 평행 이동, 대칭 이동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뭐가 되는 거냐? 여기 잘 안 쓰기 때문에 이거 선생님이 썼지만 프라임은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x 대신 마이너스 x입니다. 그러면 y는 f의 마이너스 x. 이게 답이에요. 원점은요.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 그래서 마이너스 y는 f의 마이너스 x. 네, 이게 x축, y축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가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배울 건데요. 나중에 역함수 같은 걸 공부할 때 많이 나오는데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일이 굉장히 많아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일이 되게 많아요. 그림을 살짝 한번 그려볼까요? y는 x,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3,2가 있다고 쳐볼게요. 3,2. 자, 이 점을 이게 y는 x입니다. y는 x의 대칭 이동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이거 이렇게 비스듬하게 만들어서 이 점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랑 이게 똑같게 되겠습니까? 이 점이 이 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뭐가 될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이게 요렇게 긋고 이렇게 그러면은 딱 보면 알겠지만 y는 x가 이렇게 x축 y축을 반으로 자르기 때문에 이 점하고 이 점은 아까 x하고 아까 y가 서로 반대의 느낌이 되겠구나. 이 점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이 되어서 이 점은 3,2가 됩니다. 2,3이 됩니다.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은 이것의 xy 위치가 바뀌어서 최종적인 정답은 y, x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래프에 대해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정답은 x는 fy가 되고, 요게 나중에 뭐에 사용이 되느냐? 다음 시간에 공부할 역함수입니다. 역함수. y는 fx와 x는 fy가 서로 역함수 관계였습니다. xy 위치가 바뀌면 서로 역함수입니다. 합성함수, 역함수 할 때 같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해되겠습니까?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자, 지금 설명한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x는 a에 대한 대칭 이동, y는 b에 대한 대칭 이동, a, b에 대한 대칭 이동, 이런 것들은 쌤이랑 이제 후수 강좌에서 이야기를 할 일이 생기고, 요거는 뭐 나중에 이제 점대칭, 대칭성 할 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살짝 놔두고요. 대칭 이동의 큰 틀은 요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책을 보면은 책에 예시가 나와 있어요. 지금 7페이지 내용까지 같이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7페이지 제일 나머지 박스 안에 보면 도형의 대칭 이동 해가지고 막 쭉 나와 있어요. 쌤, 도형의 대칭 이동은 y는 fx라고 안 나오고 거기에 보면 전부 다 f의 x, y는 0을 가지고 대칭 이동을 한 건데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y는 fx는 오직 수학원, 수학2로 한정해서 말하는 평행이동 대칭 이동이고요. 요건 조금 더 넓게 직선의 방정식이나 원의 방정식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건데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 말을 외우는 건 필요가 없어요. 그냥 x 대신 y 대신 마이너스 y, x 대신 마이너스 x,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 이 형태도 똑같습니다. 자, 됐죠? 그럼 이제 수능 문제를 살펴볼 거야. 수능 문제. 항상 모든 교재의 마지막 파트에는 수능 맛보기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수능 기출문제나 또는 평가 모의고사 문제에 지금 말했던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함수의 정의, 뭐 함수의 정의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기 때문에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쌤이 예시를 2개를 준비했거든요. 자, 첫 번째 예시를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시험에 이렇게 나오고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지금 이걸 공부하고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y는 2의 x제곱의 뭐지? y는 2의 x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뭐예요?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 수학원에서 배울 거야. x축으로 n만큼 이동한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거를 보세요. x축으로 n만큼 이동한 그래프가,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웠잖아요. 평행이동. 뭡니까? y는 2의 x 자리에 x-m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자, 이 그래프가 y는 로그 2의 8x라고 하는 또 그래프가 있나 봐. 수학원에서 배웁니다. 이것의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한 그래프와 직선 y는 x의 대칭이래. 써볼게요. 그러면 y는 로그 2의 8에 여기가 x-2라고 써야 되는 걸 알겠습니까?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한 그래프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이 두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 대칭이란 뜻은 이 그래프를 y는 x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되고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된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방금 배웠습니다. 대칭 이동인 거야. 이 그래프를 y는 x 대칭 이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xy 위치를 바꾸면 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니? x는 2에 y 빼기 m 더하기 2라고 하는 그래프가 바로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고요.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와 똑같다는 뜻이죠. 이 두 그래프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두 그래프가 똑같은지 다른지를 지금 잘 모르겠지. 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이렇게 바꾸는 과정은 수학원에서 배우거든요. 그럼 그때 하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 평행이동을 해서 식을 쓸 수 있니? y는 x 대칭 이동을 시킬 수 있니? 있으면 이 문제는 그냥 꿀입니다. 꿀. 수학 1, 수학 2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은 지금 했던 함수 특강에서 배우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적분 문제야. 적분 문제야. 뭐 다음에서 뭐 증가하는 연속 함수. 증가가 뭔지는 알겠죠? 증가. 그러니까 함수의 정의에서. 그리고 연속 함수. 이런 건 이제 수학 2에서 연속 함수를 배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fx는
f의 x 빼기 3 더하기 4. 자, 요 말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y는 fx를 어떻게 하면 이런 형태를 만들까를 보면은 y-4는 f의 x 빼기 3을 한 다음에 요거 넘기시면은 y는 f의 x 빼기 3 더하기 4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표현인 거야, 이 표현이. 근데 이거를 얘로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죠. 그러니까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을 시키고 나서 생기는 그래프가 원래 평행이동을 하기 전의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서로 똑같대. 그럼 이 그래프는 과연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이동을 시킨 그래프가 원래 그래프하고 똑같대. 그럼 이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그래프 치면은 이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이동시킨 그래프가 똑같아야 되고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간격으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3간격으로 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당연히 여기 요 높이 차이는 이 간격은 4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수히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가 돼야지만이 이 그래프를 통째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이동했을 때 그래프가 똑같아지는 거죠. 뭐 이렇게 돼도 되고요. 또는 그냥 직선이어도 상관없죠. 그 직선이어도 이걸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이동시킨 그래프가 되면은 이 그래프를 항상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이동하면 똑같기 때문에 y는 기울기 3분의 4x 더하기 얼마 이런 꼴이 되면은 기울기가 3분의 4가 되면은 항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고 이 상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평행이동과 관계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수도 공부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이 끝났는데 1강 거의 1시간 동안 진행했죠. 아까도 말했지만 1강이 가장 힘들어요. 1강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2강, 3강은 볼륨이 조금 작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잘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첫 강의를 완강하고 마침표를 찍고 그랬던 경험들이 누적이 돼야 돼. 그리고 그에 따른 약간의 보상.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자, 1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강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